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남부정론을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날씨가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뭐 더운 게 아니라 이제 폭염. 그래서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조심하시고, 뭐 휴가 가신 분들이나 휴가 즐기시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실내에서 에어컨 틀고 있는 게 최고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지금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번 시간에 이제 뜨거운 뉴스 중에 하나가 지금 이제 이진숙 청문회를 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3일간 난리를 치고서도 부족하다. 이게 민주당의 시각입니다. 나라를 망가뜨리려고, 방송국을 말아먹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이진숙 청문회, 뭐 사실상 3일간으로 끝났는데, 장관급 청문회를 3일 한 것도 사상 초유지만요, 현장 검증이라고 하는 이상야릇한 이름으로 해서 또 후보자를 몰아치는 것도 사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요, 나흘간 청문회를 한 건데, 이것도 모자라요. 요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탄핵하겠다. 최종적으로 탄핵으로 가고, 탄핵으로 가기 이전에 또 뭘 하느냐. 위증으로 고발하겠다. 예, 위증으로. 예. 그러니까 위증과 탄핵이라고 하는 극약 카드를 쓰겠다는 겁니다. 요거 극약을 쓴 사람은요, 극약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민주당 꼭 망하도록 해야 되겠다. 망하는 지표. 딱 그거죠. 뭐, 여론지사율 떨어지는 것이고, 이재명 지지율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거 최고의 극약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용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진숙 청문회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진숙 청문회는요, 그러니까 조국당과 그 다음에 이 민주당 그 청문위원들, 요 위원들이 제일 악랄한 인간들이에요. 자, 그것도 그거지만 더 악랄한 인간은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최민희가 있습니다. 이 최민희의 역풍이 불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당을 지금 지지율이 지금 계속 빠져서 야당 민주당도 긴장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재명이 재판이 시작되고 이재명의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이제 망하는 신호가 오는 것이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재명이가 제일 믿는 최고 악질 분자들, 최민희하고 그다음에 최민희보다 더 센 악질 분자 정청래, 요 인간들을 딱 전위대에 깔아놓고 지금 우리 여권을 내치고 있는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뭐든지 과유불급, 지나치면 역풍이 부는 거예요. 그래서 정청래 때문에 역풍이 불었는데 이제 최민희까지 거기에 더 덫을 지금 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민주당 이재명 흔들흔들 하는 게 보여요. 자, 그래서 요런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최민희 청문회에서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상당히 그냥 전사로서 잘 싸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민희 이진숙 그러니까 청문회죠. 예, 최민희 위원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위원장이 할 별 최민희 그 이름도 부르고 참 지겨워가지고요. 여기에서 MBC 3노조 위원회 위원장도 과거에 언론노조의 탄압의 실상을 폭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노조에서 이번 지금 이진숙 청문회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놓고 있는 것을 제가 빠짐없이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말이죠. 지금 이제 주호영 의장이 지금 사회권을 가지고 있는데, 주호영 의장이 긴급 입장문을 내놔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방송사법, 요거 본회의 회부 내가 못하겠다. 의결을 처리를 안 하겠다. 그래서 이제 우원식한테 지금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사법 밀어붙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당의 경우에는 필리버스터 더 이상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도 이제 이 공평성, 균형성이 있어야 되니까 야당에 대해서는 방송사법 안 돼. 그리고 여당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 그만해. 요거를 국회의장이 나서서 딱 정리를 하라는 이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나는 사회를 보지 않겠다. 요런 그 강한 이 원칙,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검찰에서는요, 문재인 일가족이죠. 문재인 범죄, 크라임 패밀리, 문재인 범죄 일가족 범죄, 요거 완전히 싹 다 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문재인이가 말이죠. 이 박찬대를 만나가지고 지금 여권을 비판하고 있는데, 아니, 뭐 똥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보낸다고 말이요. 문재인 입에서, 문재인의 뇌 구조에서 그야말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틀림없이 최민희의 말을 빌리자면 뇌 구조에 이상이 있는 게 분명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말이죠. 조금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제 본론적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제 오늘은 말이죠. 오늘은 이제 충청도, 지금 이제 전대가 있었는데, 요거 뭐 사실 보도해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얼마나 이 이재명의 독주, 일극체제가 북한 노동당, 그리고 김정은보다도 더 심각한지를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아야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오늘 이 충청도에서 이제 그 전대가 열렸어요. 여기에서 이재명이가 아마 88.87%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김두관이는 9.29, 그리고 김지수는 1.83인데요. 이게 88.87이면요. 지금까지 90%가 넘는 그런 득표를 받았는데 80%대는 이번에 충청도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충청도 분들 그나마 다행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후의 경선 결과는 이제 김민석, 그러니까 이제 김민석이가 이제 이재명이가 제일 아끼는 후보인데, 제일 지지하는 후보인데 안 떠가지고 2등 3등으로 밀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방송에까지 토크쇼를 했잖아요. 그 토크쇼 영향가가 있어요. 자, 그래서 김민석이가 20.62%, 정봉주는 16.94%, 전현희가 13.3%, 한준호가 12.82%, 김병주 12.74%, 이현주 12.15%, 민영배가 5.77%, 강선우가 5.56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도 결과만 놓고 본다면 김병주까지,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현주가 망신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 요게 변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거의 당선 확정권에 드는 사람은 이제 김민석, 정봉주, 전현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준호, 김병주, 이현주가 이제 세컨 강, 두 번째 티어, 두 번째 그룹에 속하는데, 이현주는 아무래도 망신당할 가능성이 큰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4등 흔적이 한 번도 없어요. 5등 흔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현주는 결국은 이제 막판에 들어왔는데, 요 막판에 들어온 것도 이재명이가 또, 왜냐하면 이현주도 말이죠. 공천 받을 때도 막판에 들어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이제 막판에, 이제 이재명하고 무슨 관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항상 이현주는 꼭 막판에 껴주는데, 취재진에서 이현주와 이재명과의 관계, 정치적인 관계 플러스 알파까지 전부 파헤쳐 주시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수상하잖아요. 아예 이 화끈하게 처음서부터 이현주를 밀든 가야 되는데, 지난번에 총선 때도 막판에 막 돌리다가 늦었고, 이번에도 막판에 최고위원회에 출마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게 썸씽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그 전대 동향은 이걸로 이제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이제 이진숙 청문회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윤 대통령이 이제 윤 대통령 그래도 잘 참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제가 뭐 대통령이 나오면 열받아갖고 한마디 쏘겠는데, 그래도 1차 아무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데, 요 반응이 첫 번째 명시적, 그러니까 말보다 행동을 보여줘라. 그 행동으로 보여줘.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야, 너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한번 보여줘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좋은 일일 때도 그러고 안 좋은 일일 때도 그러고. 그런데 딱 윤 대통령이 칼을 뺐어요. 민주당 지금 방송이 하는 걸 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지금 이동관이, 그 다음에 김홍일이, 그 다음에 이진숙도 이미 탄핵 카드는 다 준비해놓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 딱 칼을 딱 휘두르니까 요거 칼 날려져 버리면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예 사표로 윤 대통령이 정리했는데, 그때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논란이 있다. 이미 그렇잖아요. 왜냐? 탄핵의 대상에는요, 거기 딱딱 누구 딱 예시가 돼 있어요. 예시가. 물론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등이 예시 규정이냐 아니면 제한 규정이냐, 뭐 법학자들 사이에도 뭐 모든 이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설이 있어. 근데 저는 일종의 이거는 이제 이런 조항과 관련해서는 탄핵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징계 수위잖아요. 이걸로 보면 널널하게 예시하는 게 아니라 제한시켜놨다. 딱 요런 사람들만 탄핵할 수 있어. 그래서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이제 국무위원들, 그 다음에 헌재 재판소장,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판사, 검사, 뭐 이런 사람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요런 사람들만 탄핵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통위 부위원장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방통위 부위원장까지 탄핵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발의를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퇴를 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적법성 논란이 있는 탄핵의 부위원장에 대해서까지 지금 이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유감까지만 표명을 했어요. 자,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랬는데 이제 뭘로 정말 열받은 표시를, 그리고 민주당, 이게 왜냐면 민주당 하는 게 지금 뭡니까? MBC 절대로 방문인 바꾸면 지들 망한다. 이걸 아는 거예요. 왜? 그래도 MBC가 나팔수 노릇 했잖아요. 제일 나팔수 세게 하는 데가 MBC, KBS, 김어준 방송이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 밑에 말하자면 이제 또 유튜버들이 또 친명 좌파. 그렇죠. 이 나팔수들. 유튜버들이 또 많아요. 예. 자, 그런데 그래서 MBC를 절대로 놓고 싶어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난리를 쳐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용산 윤 대통령의 생각은 뭐냐? 지금 이제 청문회 보고서 어차피 채택 안 되죠. 채택이 된다 한들 여기는 이러해서 안 됩니다. 이거 아니겠어요? 뻔한 거죠. 그래서 결과와 관계없이 29일부로는 이제 그 청문 절차는 이미 다 끝났거든요. 그래서 30일쯤 해서 대통령은 이진숙이를 임명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치는 바로 뭐냐? 두 번째 조치는 지금 이제 부위원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탄핵 압박 때문에 그만뒀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무처, 조성은 사무처장인가? 이런 분들을 갖다가 이제 안 친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예. 지금 이제 이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방통위 부위원장이잖아요. 요 자리에 김태규 전 판사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더 귀에 익숙할 거예요. 저도 굉장히 많이 여러분께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 이 김태규 판사가, 당시 판사가, 그러니까 추미애가 윤 대통령을 때리는데 매일같이 때렸잖아요. 그때 이 추미애를 때린 사람, 그리고 이제 검사의 반란이 일어났을 때 검사의 반란하고 같은 기조로 이제 추미애를 때리고 문재인을 때리고 문재인 정권을 때렸어요. 예. 그리고 김명수,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판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을 또 가차없이 때렸어요. 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현 정부에 들어와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있잖아요. 전현희가 있던데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고충 담당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돼 있는 김태규를 지금 이제 이 방통의 부위원장으로 지금 이제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 사실상 이렇게 보면 거의 끝난 것 같아요. 주요 후보군에 포함된 상태다. 자,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이 이진숙 지금 이제 후보자의 경우에 이진숙의 경우에는 순수 언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언론은 박사죠.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법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언론 생활했으니까 서당계 뭐면은 뭐 한다고. 저는 법학과 출신이 아닌데도 하도 이 방송하다 보니까 저도 대충 준 변호사 정도는 저도 알아요. 하도 이제 이 법조인들하고 저도 이제 전화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진숙 지금 후보자도 법을 알겠죠, 당연히. 그러나 전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지금 방통위원회에서 언론을 담당하는데 방송, 통신, IT 정책 이런 걸 지금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법률 문제, 더군다나 민주당이 이렇게 지금 모든 법을 위반해서 가니까 우리 여당도 방통위도 이 법률적인 관점에서 아주 정통한 이런 판단이 내려와야 필요한 정책을 또 수립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 전문성을 가진 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유 용산에서 판단해서 요 권익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권익위 부위원장을 하고 있는 김태규를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으로 지금 내정돼서 지금 가장 강력한 후보군 중에 한 명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고 지금 방통위 부위원장 후보군은 그래서요, 이제 법조인 출신으로는 법조인이 돼야 된다. 여기에 대해서 딱 결론이 다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용산도 말이죠. 지금 이번에 이진숙 청문회를 하는 걸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이제 모든 수단 방법을 통해서 법률적인 측면 플러스 비법률적인 정책적, 전략적, 정치적인 측면에서 야당과 제대로 이제 싸워야 될 이 상황이 됐다. 피할 수 없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용산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중요 대목이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대전에서 이제 어제 27일 날 대전까지 가서
지금 이제 현장 검증을 했는데요. 가서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이제 뭔가 국민들한테 요런 거 아주 뭐 불법사항을 많이 찾아냈어. 요거를 이제 또 떠벌려야 되잖아요. 언론 플레이, 언풀. 그래서 이제 야당, 왜냐면 우리 여당에서는 갈 이유가 하나도 없죠. 당연히. 그래서 야당에서 악질들, 김현, 노종면, 이정현, 이정헌, 그 다음에 황정아, 이런 인간들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지금 대전 MBC 사옥에서 대전 MBC 사장, 진종재인데, 이 사장을 대상으로 현장 검증을 진행했는데, 봤더니 이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했다. 그리고 관용차도 사적으로 이용했다. 많이 이용해 먹었다. 요런 점을 찾았다고 지금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데. 그리고 더군다나 말이죠. 뭐라고 또 비판하고 있냐면 이진숙 후보자가 이 업무용 카드는 본인의 개인정보니까 제출하지 말아라. 요런 것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거는 월권이다. 그리고 이건 협박이다. 아니, 지들이 협박하고 월권한 것은 말하라고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 이거 위증,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 때 위증했다. 그래서 위증도 고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탄핵도 함께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 여당에서는 당연히 이게 뭐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말이죠. 대행도 탄핵하지, 3일씩 청문회 열지, 그리고 탄핵 청문회 열지, 이렇게까지 야당이 밀어붙이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이재명의 방탄을 지금 높이 쳐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이재명의 방탄이 이제 흔들리는 거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 대북 송금 문제 정식으로 8월 27일 날 법정 기일 딱 재판 첫 번째 재판이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방탄을 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방탄을 끝까지 쳐올리는데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진숙 청문회를 지금 아주 잘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당도 이거는 역사에 남을 갑질이고 만행이다. 이렇게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고요. 식물 방통위를 만든 거 반드시 책임을 져라. 자, 그래서 지금 이진숙에 대한 이 비판, 죄송합니다. 최민희에 대한 비판 여론도 굉장히 지금 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역풍이 이제 드디어 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최진숙, 최민희, 그 다음에 이진숙 그러니까 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MBC 3노조 위원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언론노조, 그러니까 민노총 노조의 위법성, 그리고 이 폭력성, 요거를 전면 폭로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말이죠. 제대로 능력 있는 이제 뭐 쉽게 얘기해서 중도 또는 보수 성향의 언론인들, 기자들이 전부 한직으로 밀려나고 쫓겨나고 말이죠. 그리고 보직도 받지 못하고 이 탄압, 언론노조, 민노총 언론노조의 탄압상을 아주 적나라하게 싹 다 폭로를 했습니다. 최민희 면전에서. 자, 그래서 완전히 최민희가 망신당하는데 상당히 기여를 한 것이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민희 독선적인 운영, 여기에 대한 비판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진숙 청문회가 난리가 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최민희가 지금 역풍에 시달리고 있고 아주 X 망신을 당했다는 보도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결국은 법사위의 정청래, 그리고 이 과방위의 최민희가 민주당을 지금 말아먹고 있다.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여론을 아주 세게 높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이가 말이죠. 지금 이제 27일 날 박찬대가 왜냐하면 부산에서 전대가 열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박찬대가 대항을 하니까 부산 갔을 때 양산을 들렸어요. 양산을 들렸는데 문재인이가 여기서 망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죠. 왜 여당이 이렇게 갈라치고 여권이 갈라치고 대결적으로 가는지 알아먹을 수가 없다. 그리고 요즘 듣도 못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난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 대전환에 필요하다는 교훈을 총선을 통해서 받았을 텐데 그렇게 왜 하지 않는지 매우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부 여당이 그럴 때일수록 민주당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지난번 대선에서 정책과 인물 면에서 민주당이 우위였는데 0.7%의 아쉬운 석패를 교훈 삼아서
확장을 지상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여기에서 뼈 있는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다 좋은데 확장을 지상과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이유 갖고는 확장이 안 돼. 왜? 개딸들 때문에. 이재명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우회적으로. 왜냐하면요, 이재명이가 문재인의 방탄을 쳐주지 않으면 저도 영창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좀 알아요. 예, 그래서 확장을 지상과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재명이를 때리면서 다른 한쪽에서 이제 때리고 나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정책과 인물에서 우위. 아니, 지금 방탄조끼를 지금 3중, 4중으로 입은, 그리고 범죄, 현재 재판도 11개 혐의에 대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인물이 윤 대통령보다 우위라고요? 이런 정신 나간 사람이 바로 문재인이에요. 예, 그래서 지난 총선에서 그러면서 말이죠. 불경적에서의 득표율은 큰 득표율 상승은 의미가 있다. 더 이상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니 성의를 갖고 노력하면 그만큼 성과로 돌아온다. 야, 그래서 그러니까 지가 잘했다는 거예요. 지가 왜냐면 불경 이제 이 낙동강 전투에서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가 잘했다고 거짓말에 대고 있고, 그리고 정책과 인물에서 우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위에 있다고 이재명한테 아부 떨면서도 확장을 지상과제로 삼아라. 이렇게 해서 이재명이 또는 슬쩍 때리고 나오는 런어웨이, 예, 주랭랑을 치는 이 문재인의 그 더러운 심성, 그리고 무능한 이 인식의 틀, 요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호영 국회 지금 부의장이잖아요. 부의장이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놔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증오의 구판을 당장 멈춰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원들 몰아놓고 있는 이 바보들의 행진을 멈춰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 모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전부 지방으로 내려가 있고, 자, 그래서 이 우원식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도 막고, 그리고 국민이 모르고 있는 필리핀 수도도 중단시켜라. 예, 요런 이 최후 통첩을 일단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당이 탄핵을 보기로 해서 언제까지 머리통이 터지게 싸울 생각이느냐. 그러면서 방송사법이 통과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될 것이 명확한데, 거부권으로 무효가 될 법안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입법권을 스스로 무력화시키는 행위다. 자, 그래서 국회의장은 지금이라도 충분한 여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법률안과 의안은 처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여야가 충분히 논의할 숙려 기간을 더 줘라.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제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 내용, 지금 검찰이 탈탈탈 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숙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철저하게, 딸 사위는 전주지검에서 철저하게, 그 친구까지, 측근까지 전부, 왜냐면 그 전주지검에서 지금 이스타 항공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사위, 이 비리, 특혜 채용, 요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노영민은 중앙지검에서, 왜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정근 사무부총장 복합물류센터에 고문으로 취업한 거, 그래서 노영민이 수사도 재개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요것도 재기 수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리고 샤넬 재킷에 관련해서 최근에 국립한글박물관장도 조사했고요. 타지말과 관련해서도 이종배 시의원도 소환 조사했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청와대 행정관도 최근에 또 소환 조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천후적으로 문재인 일가에 대한 수사가 아주 화끈하게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문재인 캐벳이 탈탈 털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즉각적으로 문재인과 김정숙을 빨리 소환 조사를 해서 바로 구속영장을 쳐야 된다. 이런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는 점을 이원석은 똑똑하게 알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를 지시하듯이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수사도 강력히 도어스태핑 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혀라.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